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달 받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겼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자녀가 보내준 용돈 때문이었다는, 아니면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했는데 은퇴 후에도 일하니까 연금을 절반으로 깎아버린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드디어 판도가 바뀝니다. 먼저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는 월 소득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5년 동안 연금이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었죠. 작년 한 해에만 13만 7천 명이 총 2,400억 원의 연금을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509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월 5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중 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제는 더 일하세요. 대신 연금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기초연금에도 반가운 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까지,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까지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씩 오른 겁니다. 둘째, 받는 금액도 올랐습니다. 최대 월 34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셋째,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엔 배기량 3000cc 넘으면 무조건 고급차 취급받았는데 이제 배기량 기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만 4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20년 전에 산 큰 차가 있어도 지금 중고 시세가 낮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입니다. 효심 깊은 자녀가 매달 30만 원씩 자동 이체로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가정해 볼까요? 부모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정부에서는 이걸 정기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녀분들 용돈 보내실 때 매달 날짜와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세요. 이번 달은 25만 원 3일에, 다음 달은 35만 원 17일에, 이런 식으로요. 비정기적으로 보내면 일시적 증여로 분류돼서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되면 정기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생필품을 직접 사드리거나 자신의 카드를 부모님에게 쓰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함정, 갑작스러운 큰돈 입금입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 500만 원을 보태 주셨습니다. 병원비 400만 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퇴직금 1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이런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분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이 한 번에 들어오면 일시적인 재산 증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 메모를 활용하세요. 아들 결혼 축의금 보조, 병원비 보탬, 퇴직금,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청첩장, 진료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를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복지 담당자가 문의하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 예금 관리입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아서 일반 통장에 그냥 넣어두셨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을 2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이 있으니 1천만 원이 초과된 겁니다. 이 초과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가 붙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금융재산을 여러 곳에 분산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번째 함정, 농사나 어업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고추 농사를 지어서 1년에 800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농약값, 비료값, 기름값으로 500만 원이 들었다면 실제 남는 건 300만 원이죠. 그런데 경비 처리 영수증을 제대로 못 챙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액 8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훌쩍 넘어버려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농사나 어업 하시는 분들 경비 영수증 꼭꼭 챙겨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였습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벌칙을 주는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재검토 중이고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만간 부부가 함께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금 제도가 계속 바뀌는 걸까요?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입니다. 66세 이상 인구의 40.4%가 상대적 빈곤 상태입니다. OECD 평균 14%의 거의 3배입니다. 특히 76세 이상은 52% 이상이 빈곤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포함해서 모든 연금 합쳐도 평균 수령액이 86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 최소한으로 생활하려면 136만 원이 필요합니다. 5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합니다.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이 대부분이고 평균적으로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됩니다. 오래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래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게 대한민국 100세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연금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만 65세 되시는 분 생일 한 달 전부터 꼭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혹시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했을 때 정부에서 먼저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보세요. 부모님이나 본인의 통장 내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큰 돈이 들어올 때 메모 남기고 계신가요?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넘게 한 곳에 몰려있진 않나요? 농사 경비 영수증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지켜줍니다. 100세 시대 연금으로 살아남는 법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막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살릴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함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